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벨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우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들으시면 옛날 기억 확 올라오실 겁니다. 운전병. 지금이야 파워핸들에 에어컨 빵빵한 차 타고 다니지만 7080년대 운전병들은 달랐습니다. 핸들 한번 꺾으려면 두 팔로 온몸을 실어서 밀어야 했고, 겨울이면 새벽부터 엔진 밑에 엎드려 불을 피웠고, 기름독이 온몸에 올라도 정비는 자기 손으로 다 해야 했습니다. 강원도 구비길, 영하의 날씨, 낡아서 삐걱거리는 차체, 그 핸들을 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운전병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운전병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7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전병으로 복무하셨던 분들은 댓글에 자기 차량이랑 부대 남겨주세요. 어느 부대가 제일 힘들었는지 오늘 한번 가려봅시다. 7위, 호루방수천 씌우기 벗기기의 고통. 운전병이라고 하면 핸들만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관리 전반이 다 운전병 몫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돈 반 짐칸에 치는 캔버스 방수천, 이른바 호루는 운전병들이 혀를 내두르는 고역 중 하나였습니다. 호루는 비와 눈으로부터 짐을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두꺼운 천인데, 이게 마르면 그냥 무거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비라도 맞고 나면 물을 잔뜩 머금어서 무게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더 웃긴 건 이름은 방수천인데 오래 쓰다 보면 방수 기능이 사라져서 오히려 빗물을 짐칸 안으로 줄줄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방수도 안 되는 방수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훈련 나갔다 들어오면 호루 벗기고 청소하고 다시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부가 호루 단속 제대로 해 하고 한 소리 하면 다시 묶고 다시 조이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갈라지던 기억이 새롭다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6위, 야간 수송의 공포. 전조등 하나만 믿고 달리던 밤. 7, 80년대 군 차량에는 지금 같은 안전 장비가 없었습니다. 야간에 산길을 달릴 때면 온전히 전조등 하나에 모든 걸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전조등마저 낡은 차에서는 빛이 약하거나 방향이 제멋대로 틀어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강원도 전방 부대의 산악 도로는 지금도 좁고 굽어 있지만 당시에는 포장도 제대로 안 된 비포장 구간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길을 밤중에 짐 가득 싣고 후방반이 비어있는 짐칸에 사병들 가득 태우고 달려야 했습니다. 커브 한번 잘못 틀면 낭떠러지입니다. 브레이크 밀릴라 싶으면 식은땀이 등을 타고 내려오고, 고단 기어 넣고 엔진 브레이크 걸어서 겨우겨우 내려오던 그 긴장감, 운전병 출신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게다가 야간 수송은 조명 통제까지 있었습니다. 전방 지역에서는 북한군 관측을 피하기 위해 라이트를 아예 끄거나 반사등만 켜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앞차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전방 운전병의 야간 수송 현실이었습니다. 5위, 클러치 지옥. 파워핸들 없던 시절의 근력 소모. 지금 두 돈 반 K511의 1 타는 분들도 핸들 무겁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구형 차량에는 파워 스티어링조차 없었습니다. 핸들 꺾으려면 진짜로 두 팔에 체중 실어서 밀어야 했습니다. 티자 코스 교육 받던 분들 기억하시죠? 핸들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돌리던 그 느낌, 그게 훈련 때만이 아니라 매일 실전이었습니다. 클러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식 클러치는 밟는 힘이 엄청났습니다. 산길에서 기어 자주 바꾸다 보면 왼발이 퉁퉁 붓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산악 코스를 달리고 나면 운전병들의 왼쪽 다리는 따로 근력 운동을 한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전우병들이 차에서 내려 쉬는 동안 운전병은 차 안에서 발목을 풀어야 했습니다. 이게 2년 내내 반복되다 보니 제대할 때쯤엔 왼발 근육이 오른발보다 눈에 띄게 발달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다 구형 재무시는 더했습니다. 1941년에 설계된 차량이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을 굴러다니던 것인데 조작감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핸들은 유격이 심하고
기어봉은 덜컹거리고 온몸이 차량과 씨름하는 꼴이었습니다. 4위, 브레이크가 밀리는 순간 공합식 제동 장치의 공포. 이건 진짜 목숨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구형 두돈반에 장착된 브레이크 시스템은 공합식이었는데 이 공합을 와이퍼와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이퍼를 쓰면 브레이크에 가야 할 공기압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와이퍼 켜고 내리막길 달리다 브레이크가 밀리는 상황.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실제로 무거운 짐 가득 실은 두돈반이 강원도 내리막길에서 탄력을 받았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잡히는 순간 운전병이 할 수 있는 건 기어를 내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최대한 쓰면서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핸드브레이크도 이런 상황에서 버텨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식은땀 흘리며 몇백 미터를 그렇게 내려온 운전병들, 차에서 내려서 다리가 후들거렸다는 이야기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개량형 K511A1이 나오면서 에어 오버 하이드로릭 방식으로 바뀌고 와이퍼도 전기 모터식으로 교체되면서 해결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전에는 이 위험 속에서 매일 운행한 겁니다. 3위, 기름 독과의 사투 정비창도 없이 직접 고쳐야 했던 차량들. 7, 80년대 군대에서 차량 정비는 절반이 운전병 몫이었습니다. 정비병이 따로 있긴 했지만 워낙 차가 낡고 고장이 잦다 보니 일상적인 정비는 운전병 스스로가 해야 했습니다. 오일 교환, 펜벨트 교체, 냉각수 보충은 기본이었고 심하면 밑으로 기어 들어가 하체 점검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비가림막 하나 없는 야외 차량 창고에서 젊은 병사가 군복 입은 채로 엔진 오일 갈고 그리스 주입하고 있으면 온몸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특히 구형 가솔린 엔진 차량들에서 나오는 기름은 독성이 강해서 손이 트고 팔뚝에 오일 발진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름 냄새 맡으며 작업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소홀히 하면 훈련 나가다 차가 퍼집니다. 차가 퍼지면 그건 운전병 책임입니다. 야단은 야단대로 맞고 퍼진 차 옆에서 혼자 고쳐야 합니다. 그 압박감이 운전병들을 더 열심히 정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몸을 갉아먹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2위, 엔진 밑에 불 피우던 겨울 새벽 혹한 속 시동 걸기. 드디어 2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운전병 출신 분들은 머릿속에 그 새벽 공기가 그대로 살아날 겁니다. 강원도 전방 부대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영하 20, 3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구형 가솔린 엔진 차량들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엔진 오일이 얼어붙고 연료 라인에 수분이 얼고 배터리 출력이 뚝 떨어지면서 아침에 차가 꼼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병들이 쓴 방법이 있습니다. 엔진 밑바닥에 불을 피우는 겁니다. 신문지나 나무 부스러기에 불 붙여서 차 밑에 넣고 엔진 블록이 조금 데워지면 그때 크랭크를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아찔한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엔 이게 통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연료 탱크 바로 아래에서 불을 피우는 셈이니 잘못하면 차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이었습니다. 나중에 도입된 차량들에는 글로우 플러그 예열 장치가 달렸고 이론상으로는 영하 32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7, 80년대 구형 제무시 시절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고 새벽 4, 5시에 일어나 불 피우고 핸드 프라이밍 펌프 딸딸이질하고 배터리 올리고 그렇게 1시간을 씨름해야 겨우 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새벽 손은 시리고 숨은 하얗게 피어오르고 차는 아직도 잠에서 안 깨고 그 시간을 버텨낸 게 바로 그 시절 운전병들이었습니다. 1위, 낡은 차로 강원도 구비기를 내려오던 그 긴장감. 자, 이제 1위입니다. 운전병 출신 분들이 가장 많이 꼽는 장면입니다. 짐 가득 싣고 뒤에 사병들 태우고 낡은 두돈반 또는 제무시로 강원도 산악 구비기를 내려오는 그 순간 길은 좁고 옆은 낭떠러지고 브레이크는 믿음직스럽지 않고 차는 내리막에서 탄력 받으면 멈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름에 비 맞고 물 흠뻑 젖은 흙길은 타이어가 미끄러지고
겨울에 눈이 쌓인 비탈길은 핸들이 돌아가도 차는 직진하려고 합니다. 앞에 차가 있으면 간격 맞추면서 속도도 조절해야 하고, 교행이라도 오면 그 좁은 비포장길에서 서로 비켜가야 합니다. 차량 고장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버히트가 나면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상황에서도 차를 세울 공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낭떠러지 옆에서 보닛 열고 냉각수 넣는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를. 뒤에 탄 사병들은 차가 흔들릴 때마다 욕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병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핸들 잡고 앞만 봐야 하니까요. 그 말 없는 집중, 그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무사히 부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운전병만이 아는 그 안도감, 그게 1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속품 구하기도 어렵고 지원도 빈약하고 지금처럼 도로도 잘 정비되지 않았던 7080년대에 해냈다는 것, 그게 그 시절 운전병들이 대단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구형 재무시와 운전병의 사투 탑7 전우위 기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운전병으로 복무하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그 시절 기억 많이 올라오셨죠? 어느 부대에서 어떤 차 몰았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재무시 몰았다, 2돈 반 몰았다, 5톤 굴렸다, 여기서 다 들을게요. 어느 도로가 제일 아찔했는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그 시절 군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전우위 기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